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칼럼을 통해서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시킨 프리덤 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칼럼의 제목글을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주와 호남이 별도 국가를 형성하듯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을 한 5.18 재단 측이 성역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나마 성이 차지 않아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18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5.18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는가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과 광주는 사부에 속한다는 언론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된 광주에서 (5.18) 43주년이 되는 지난 5월에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 컨벤센터에서 이 상무지구는 43년 전 5.18 당시 전남북 계엄사령부가 존재했던 전투교육 사령부 자리를 상무직으로 신도시 만들고 그곳에다 5.18 자유공원 등 모든 기록 전시관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컨벤센터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김기현 대표 주재로 이곳에서 열린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제가 그나마 황당하게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에는 헌법은 한나라의 고유한 가치관과 국가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43년 전 계엄령이 선포된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시 금남로 일가 전남 도청을 경비하던 향토사단 계엄군과 전라남도 경찰국 산하 전투경찰들을 공격 사살하고 전남 도청을 점령한 무장 시민군의 반란 행위를 5.18 정신이라 하는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에게 우선 밝혀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도청 점령 6일 전인 15일부터 계엄령을 해제하라, 신현화가 물러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구호 아래 5월 21일 도청을 경비하던 계엄군과 전투경찰들을 전남 도내 44개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령했고, 화순 광업소에서 탈취한 폭약 8톤분을 도청 지하에 설치하고 광주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대정부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5.18 정신이며 광주 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무력으로 점거한 전남도청을 해방구라고 선포한 국가 반란 세력들의 공적을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 하태경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수록 추진운동본부를 설치했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우선 5.18 정신과 광주 정신, 나아가서 김대중 정신을 받들겠다는 5.18 정신의 근간에 답을 해야 합니다. 소위 무장 시민군, 이들 점령군이 선포한 전남 도청을 해방구라는 해방구로 선포했는데 해방구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해방구란 어원은 북한의 인민해방전선
그리고 중국혁명의 과정에서 공산당 정권이 통치하는 지구를 해방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저항 세력이 중앙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지역을 해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가관을 담고 있는 것인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운동은 이상하게도 여당과 야당, 우익과 좌익, 우파와 진보가 함께 손을 잡고 나서고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마치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5.18 정신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5.18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는 것이냐고. 5월 정신을 헌법 수록에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영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국회의원들인가 묻습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를 여의도 국회회관도 아닌 전라도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센터까지 찾아와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 수록의 정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광주 정신과 5월 정신의 의미가 5.18이 민주항쟁임을 인식토록 전 국민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지방지 8년차 기자로 재직했던 김동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헌법에 광주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김기현 대표에게 묻습니다. 5.18 당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그는 비꼬을 광주는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강주 시민의 아픔과 통곡을 외면한 채 미국으로 망명했던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 DJ가 80년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정의했던 장본인입니다. DJ는 5.18 하루 전 17일 날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검거되어 82년 11월 대법원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 선고 당시 그는 우선 사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군부가 추궁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5.18이 불순 세력들의 내란에 무장 봉기이며 총과 폭약을 탈취한 자들의 폭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에 순순히 응한 김대중은 훗날 이 진술을 360도로 뒤바뀝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전 방송에 출연해서 5.18 당시를 회자하면서 저 역도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으며 차라리 내 목숨을 던지고 말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김대중은 감옥에서 1차 편지를 보내서 목숨을 구걸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하자 역도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1982년 12월 13일자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으로 이명으로 고초를 겪고 있어 치료받기를 갈망하나이다. 본인을 각하께서 출국 허락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 3년간 치료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해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라는 옥중 서신을 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택을 앙망하옵니다. 라는 옥중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 사태 직후에 오해라는 광주는 뒷전에 두고 혼자 살아남겠다며 보낸 문제의 편지 내용 중에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야 하는 행위라고 한 것은 5.18이 단순 시위 데모 수준이 아니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북괴의 지원으로 무력내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5.18 이후 북괴는 광주민중봉기기념관을 세웠고 5.18 잠수함을 만들었고 기차역마다 5.18을 찬양하는 구호를 새겨놓고 해마다 평양중앙노동자회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볼 때 광주 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5.18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것일까요? 광주 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잠수함명을 새겨넣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투쟁을 한 것일까요? 광주 시민들이 과연 북한의 기념행사를 기대하면서 폭도의 오명을 들으면서 끝까지 싸웠던 것일까요? 자신있게 답하고 말할 수 있는 광주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5.16 혁명이 군사 반란으로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신군부가 누렸던 모든 특혜는 물론 서운, 훈장이 전부 취소된 사실에 힘의 역사는 무엇이든 또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큰 것입니다. 그는 옥중 서신 후에 곧바로 대통령 특별 사면에 의해서 신병 7호차 미국으로 떠날 당시 20년형으로 감형된 상태지만 미국에 도착하자 강제 추방되었다는 거짓으로 자신의 건재를 미국에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광주 시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단호하게 반정부 무장 폭동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하태경 의원에게 묻습니다. 헌법에는 한 나라의 고유한 가치관과 국가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가관을 담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헌법 수록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준말로 난민전의 전사 출신입니다. 난민전은 1976년 2월 결성된 대한민국의 지하조직 형태의 테러단체로서
베트남이 펼쳤던 게릴라전을 통한 무장혁명을 목표로 하는 불법 단체였습니다. 1979년 이하경 의원은 김남주 시인 등과 더불어서 혁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잠입하여 경비원을 묻고 칼을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의 인물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운동은 묘하게도 여당과 야당, 우익과 좌익이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도대체 5.18 정신은 무엇인가냐고, 그리고 5.18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는 거냐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역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묻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여의도 국회의원이 아닌 천리길 광주 김대중 컨벤센터까지 찾아와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점령했던 무장시민군의 해방구 선포 9일 천하가 끝나는 날 5월 27일 새벽, 무장시민군들의 무기강제 해수작전을 맡은 특공중대는 제3특전여단 11중대였으며 장교까지 합해서 총인원이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 특공중대는 시민군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청 구간에서는 단 한 발도 폭도들에게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청 구간의 시민군 사망자 12명은 모두 도청 2층 시민군들이 도청 광장을 배치했던 자기 편을 향해서 맹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시민군 총탄에 맞아서 사망한 것입니다. 특공중대는 충정작전 시에 단 한 발도 시민군에게 총을 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겸군 한 명이 시민군의 총에 맞고 전사했습니다.
창원복 하사는 노프를 타고 도청 뒷담을 넘던 시민군들이 전남 도청 4층 옥상에서 쏘는 기관총에 목을 맞아 전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5.18 단체에서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8묘역에 묻힌 24명의 국군과 전투경찰관, 광주에서 전사로 새겨졌던 묘비를 40년이 흐른 2020년 12월 28일자로 묘비를 다시 만들어서 전사를 순직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가 권력이 근거이자 국가 권력의 통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 두는 것은 올바른 통합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미래에 지향적이어야 하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세기에 이른 43년 전에 광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인 하태경, 성일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등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약 민주화 운동 후 반열에 오른 과거가 있습니다. 각종 보상과 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진상 규명 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5.18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건만은 아직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로 지원되는
유공자의 혜택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주시장이 유공자 선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난 7차 심사까지 마친 5.18 유공자 선정은 광주시가 공식 발표한 인원만 해도 5,700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 드러난 4,600명의 5.18 유공자는 최초 자유공원 반지하에 새겨진 5.18 당시 선정된 유공자입니다. 이 숫자 차이만 해도 1,400여 명이라는 숫자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5.18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설선수범하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헌법 수록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낸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5.18은 역사가 아닌 정치로서 먼저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2021년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에 대해서 국민들의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마저 봉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는 악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5.18 헌법 수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시민운동도 펼쳐져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5.18의 헌법 수록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프리덤 뉴스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가 앞장을 선 헌법 수록 국민 반대 운동 본부 설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상 저희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